네, 추천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수요일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1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주 성우 하이텍인데요. 차량 경량화 관련 종목이고 오늘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 좀 긍정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16% 급등세 보였고 마감도 12% 상승하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성우 하이텍 앞으로의 전망도 더 나아질까요? 예, 뭐 일단 워낙 이제 전기차가 네. 시장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관심을 받지를 못했는데 네. 결국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투자를 확대한다면 전기차에도 자동차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다만 네. 이제 워낙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뭐 소재나 이쪽 들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됐고 네. 우리가 관심을 냈었는데 사실 이제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고 일부 배터리 기업들은 다양한 글로벌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이제 공급을 네. 하지만 특히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기아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움직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결국은 이제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뭐 울산에 전기차 신공장을 이제 투자를 본격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미국의 어떤 전기차 공장의 생산 증설, 그리고 최근 뭐 인도 시장 쪽의 공략을 위해서 그쪽도 투자를 좀 확대하는 이런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도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자동차를 내연기관차의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동반 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성우 하이텍이죠.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들 쉽게 말하면 자동차 범퍼 시스템이나 팬더 쪽 부품을 공급하고 일부 이제 자동차 여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의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우하이텍도 해외 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쪽에 어떤 해외 생산 공장의 증설들이 부각이 되면 같이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만 네. 현대차, 기아의 이제 매출 비중이 좀 약간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는 점. 우리가 흔히들 배터리 기업들이 이렇게 PER 기준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성장성이 부각이 돼서 얼추 미니멈 한 25배에서 거의 30배 이상의 PER 평가를 받았었는데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뭐 7배, 10배 수준의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오히려 찬바람이 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추가적인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염두해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뭐 지금 처음 움직였던 건 아니고 2월 달에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면서 계단형의 상승 흐름을 계속 보였다는 점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달에 한번 좀 상승 시도가 나왔다가 2, 3주 좀 조정을 줬고 그리고 이제 3월 말 4월 달에 한번 상승 시도가 나왔다가 한 2, 3주 조정을 주고 이번에 다시 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들. 일단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부분들,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정보다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가능성이 한 7,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 고점 라인 지난번에 제시했던 뭐 목표가는 1,500원 제시를 해드렸지만 뭐 11,000원 이상의 추가적인 여력들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당장 뭐 내가 여기서 한 뭐 10%, 15% 정도 수익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가적인 부분이 좀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점, 요거를 보시고 좀 보유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하이텍 뿐만 아니고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동반적으로 굉장히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팔기보다는 뭐 보유하면서 추가 상승을 좀 노려야 되는 그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호하이텍, 현대차 울산 공장 신설, 미국 증설, 그리고 인도 등 해외 투자 재료 등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동반 성장과 함께 수혜가 예상된다 말해주셨고요. 2월 달부터 주가는 계단형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으로 11,000원 이상 2차로 상향 제시해드렸습니다. 보유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7일에 매수했던 엔터 종목 SM입니다. SM에 대해서는 주가 좀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 길게 보는 전략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엔터주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요. 강세죠.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도 끝났고 네. 이제 소속 가수들,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최근 뭐 국내외에서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K-팝 가수들이 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SM뿐만 아니고요. 이런 이제 엔터주들을 같이 뭐 얘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뭐 하이브, JYP, 뭐 YG 엔터, SM 뭐 이렇게 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SM도 포함을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그 경영권 분쟁 그리고 이제 이수만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이제 카카오 쪽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죠. 그리고 이제 공개 매수 때문에 한때 주가가 16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던 그런 상황들.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최근 엔터주들 보면은 오히려 좀 JYP나 YG 엔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무래도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공개 매수 여파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움직이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여전히 뭐 그 에스파 앨범 발매나 뭐 NCT 드림의 어떤 월드 투어들 그리고 이제 음원 매출들이 하반기 때 실적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JYP나 YG 엔터에 비해서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SM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뭐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뭐 연초부터 한번 크게 움직이면서 특히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18만 원까지 16만 원까지 찍고 좀 조정을 줬던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물론 이제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다시 가야 되는 요 시간적인 여력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타 엔터주에 비해서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방어주 성격으로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오늘 뭐 한 12만 원 부근까지 살짝 반등을 시도 나왔다가 좀 윗골이 다는 이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YG 엔터나 JYP가 급등세를 하면서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요 종목만 안 가니까 상당히 좀 배가 아픈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갈 종목들은 먼저 가냐 늦게 가냐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가는 종목들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종가가 지금 11만 3,300원은 마감이 되긴 했는데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11만 원 언더권이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좀 물량을 여유 있게 좀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고 1차적으로 11만 원, 13만 원 이상권의 흐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자 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경영권 분쟁에 따른 가파른 급등세 후에 주가 돌아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정 후 상승까지 타 엔터 종목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갈 것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목표가 12만 원, 13만 원 동일하게 홀딩으로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0일에 매수했던 부품주 서현 이화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주가 24%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뉴스로는 종속회사 합병 소식이 있었고요. 이후 이번 주까지도 상승 추세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AS 때 미국 계약 모멘텀 살아있다 예, 의견 주셨고 맞습니다. 상승 예상해 주셨거든요. 예. 잘 지켜내고 있네요. 예, 일단은 네. 뭐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 부품들이 좀 동반 강세를 보이는 이런 측면들. 네.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 뭐 2만 원대는 일단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단기적으로 어떤 분들은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뭐 15,000원대에서 2만 원대 얼추 뭐 30% 정도 올라왔다라면은 조금 이제 그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이 부분도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조금 길게 보자면 네. 전체적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차, 기아의 어떤 생산량과 증설에 따른 효과들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의 어떤 부품뿐만 아니고요. 전기차에 관련된 부품들도 이제 슬슬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여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자면 추가적인 부분들도 계속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2만 원, 2만 1,000원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익을 좀 챙기는 단기적인 성향은 좀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본다라면 부분적으로 좀 이익을 챙기고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적인 흐름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장이 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조정을 줄 때 오히려 빠지지 않고 야금야금 상승을 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연초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8,000원, 9,000원대에서 야금야금 13,000원대 그리고 이제 4, 5월 달에 이 15,000원대를 좀 올라서면서 2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서는 따지고 보면 연초 8, 9,000원 대비 2만 원이면 엄밀히 얘기하면 거의 100%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조금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3, 4개월 동안 100% 상승을 한 부분에 대한 네. 이익 실현 물량들이 일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일단 방송에서도 제가 제시했던 가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맞고요. 대신 이제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서현이어가 이런 내연차에 대한 부품뿐만 아니고 전기차 부품도 종속회사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지금 재료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한 부분적으로 한 반절 정도는 좀 이익을 챙기시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요 18,000원대를 크게 뭐 이탈하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나머지 물량만 좀 들고 가면서 추가적인 부분을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원화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서현 이어뿐만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동방강세가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뭐 계속 지속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시장이 그 자동차 업종들이 최근에 부각했던 게 한 1,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상승 흐름 이후에 조금 조정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같이 여타 종목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신다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화 많이 상승한 데 따른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수익 실현 전략 주셨고요. 장기로는 전기차 부품 모멘텀까지 기대하면서 절반 정리하고 잔량으로 18,000원 선 이탈되지 않는 한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6일에 매수했던 바이오니아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50% 넘긴 종목입니다. 2주 전 급락세 나오기 전에 이미 수익 실현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스팸 악재나 아마존 판매 차질 때문에 주가가 좀 내림세를 보였지만 이후 오늘 다시 한번 반등으로 주가 올려 세웠습니다. 장중에 주가 20%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5만 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 방송 때 네. 물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익을 한번 챙기자라는 전략들을 네. 전문가 톡방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팔지는 말고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방송에서 소개했던 가격대 45,000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종목을 잘 모르시거나 또 이거를 들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니아를 보는 시각은 이제 두 가지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이 탈모 치료용 화장품이죠. 코스메르나 이게 판매가 본격화되고 얼마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 하나가 일단 가장 큰 이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SG증권발 네. 주가 급락 사태가 나오면서 소위 이제 CFD 계좌들의 반대 매매 그리고 신용 물량들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됐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바이오니아의 신용 비율이 10%가 넘어가는 등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급락 사태를 맞으면서 신용 비율이 5%대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뭐 많은 루머나 악성 찌라시가 돌면서 네. 바이오니아가 7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급락 사태를 보였는데 물론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로 치고 일단 급락이 나왔다는 거는 이때 급락 당시에 소위 얘기해서 일부 신용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다는 점.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수급적으로 얘기할 때 악성 물량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의 측면을 본다면 뭐 이 4만 5천 원대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좋은 지지 라인을 확보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바이오니아가 지난 2월 달에 한번 탈모 치료용 화장품 출시이기 때문에 불권한 이후 그리고 거의 2달간 이제 박스권 횡보를 좀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움직임 나왔다가 이런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 그리고 다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수급 라인인 60일선을 회복했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도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신규 매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어려운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팔 구간은 절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악재로 이슈가 됐던 아마존의 판매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4월 달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악성적인 이슈들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이 판매가 취소되거나 뭐 지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재료는 살아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들고 계시거나 다시 이걸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금 한 6만 원대 중후반 그리고 7만 원대까지의 회복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꼭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 전문가 톡방, 무료 공개 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절대 보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를 보되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은 이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거나 그동안에 관심을 못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이번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지난 급락 때 신용 물량이 정리된 점, 지지라인 확보된 것으로 봐주셨고요. 아마존 판매 부분도 재료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보유자라면 홀딩 전략, 또 자세한 대응 전략 원하신다면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도움 얻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보로노입니다. 치매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을 보면 2거래일 정도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그 여타 바이오 네. 제약주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유일하게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움직임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서야 여타 바이오 제약주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6만 원대 생각했던 가격들은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염두를 했고 생각했던 가격대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을 챙기는 전략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체결된 기술 이전 수출 계획이 대략 2조 원까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일스톤 계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임상 결과에 따라서 기술 이전 계약이 된 금액들을 수용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발표되고 완료되는 시기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매출이 인식이 됩니다. 결국은 여타 바이오 섹터들은 뭐 당장의 어떤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지만
있지만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출 실적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측면을 본다면 주가도 이미 많이 좀 올라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작년 10월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미 뭐 주가가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 물론 이제 짧게 보면은 4월 초 2만 7, 8천 원대에서 6만 원이면 거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달 동안에 뭐 100% 넘게 상승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타 종목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그런 측면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는 이제 그 조정을 좀 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반기 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도 세포암 치료제의 또 임상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겁니다. 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본다라면은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작정 모든 물량을 다 들고 가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뭐 한 30에서 50% 정도는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단기성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미 주가가 뭐 10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거두면서 조금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르노의 최고가 수익률 100% 가까이 달성된 종목입니다. 다른 바이오주보다 먼저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방향 제시해드렸고요. 임상 부분 남아있긴 하지만 잔량 대응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경동인베스트입니다. 지난주 목부터 상승세 나오고 금요일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태백시 조강권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다만 오늘 시간 외에서는 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의견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좀 자산 가치주로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자산 가치는 있지만 성장성 그리고 향후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어야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 태백 쪽에 이제 티타늄 광산 채굴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최근에 올랐었는데요.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요, 이미 뭐 그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3월 달부터 뭐 16만 원 터치라고 좀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 이제 조회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태백 쪽에 지금 시추 한 10개 공고 중에 5개 정도에서 그 티타늄 연산점을 확인했다라는 조회 공시가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조금 조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만 어떤 그 경동 인베스트의 자산 가치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리고 이제 조금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좀 최근에 양봉 이후에 뭐 며칠 또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금 또 10만 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대신 밀리면 밑에서 또 다시금 단기적으로 좀 다시 한번 보자라는 그런 전략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